그게 궁금했다. 난 요즘에 회식 가거나 이러면은 그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를 엄청 물어봐. 아, 꿈이 뭐예요라는 거를 물어보는 회사야? 아,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전혀 아니지. 그래서 좀 신기하게 보는 게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궁금한 거. 왜냐면 나는 지금의 삶을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거든.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고 이 자취방에서 궁상맞게 맨날 이렇게 누워서 릴스 보고 음, 가끔 여행 가고 막 이런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난 좀 더 내가 좀 새로운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럼 기대감이 좀 있었구나. 있었지.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대부분 막 잘 기억을 못해. 나이 많은 부장님이나 뭐 상무님, 전무님 이런 사람들은 너무 먼 얘기지. 그치? 먼 얘기여서. 그리고 이제 자기도 여기에 그 매몰돼 버린 거지, 직장 생활에. 그래서 오늘 너도 그렇고 내가 요즘에 좀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생각할 때 많이 하는 게 내가 어렸을 때 뭘 하고 싶었나. 어렸을 때 꿈이 뭐였나 생각해 보면은 나는 어렸을 때 정치하고 싶었던 적도 있고 어. 여행가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고. 근데 보통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기가 좀 있잖아. 계기? 어. 난 그게 있어.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을 다닐 때 내가 색상 유치원에 나왔어. 마포에 있는. 네이밍 좋다. 네이밍 좋았어. 네이밍 그 좋아. 몬테소리 색상 유치원. 그 브랜드. 브랜드였어. 브랜드인데. 네임드. 근데 이제 거기에 시그니처 이런 몇 개 대회가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4대 스포츠 이런 거 같이 새싹 유치원 뭐 3대 대회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그러니까 골프 치기 대회. 네? 그러니까 옥상에 이렇게 그물망이 돼 있었거든. 애기들이 그런 걸 했어? 그래가지고 골프 치기 대회. 되고 있어. 골프 치기 대회. 그리고 무슨 공부 관련된 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 그 메이저 대회가 내 기억으로는 이거 좀 미화된 걸 수도 있는데 내 기억으로는 제일 메이저 대회였던 거야. 그때 당시에. 그게 뭐였냐? 국기 외우기 대회. 그러니까 진짜? 나 아직도 국기를 엄청 잘 알거든? 나 왜 이렇게 녹음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냐? 한 번도 안 됐던 적이 없어. 너 편하게 앉아서. 그래서 아무튼 그 3대 메이저 리그 중에 메이저 대회 중에 제일 메이저 대회였던 국기 외우기 대회에 내가 난초반이었어. 난초반? 그래도 그 반 이름은 또 존나 클래식한. 난초반이어가지고 그 난초반 대표로 나갔어. 그리고 난 그 상대 이름도 기억나. 이재헌. 재현이. 걔가 진달래반이었는지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나갔다. 난 원래도 국기 외우는 거를 그때 어떤 커리큘럼 상이 있으니까 그런 대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도 국기 보는 거 엄청 좋아했어. 그래서 엄마가 성산마트라는 데 가서 국기 책을 사줬다? 근데 그거를 진짜 막 봐가지고 다 찢어지고 해줬었어. 초인 수준으로 봤구나. 진짜. 그 국기 수도 뭐 나라에 대한 설명 요만치 써있어. A4 용지면은 조금 요만치 써있는데 그거를 막 내가 보면서 되게 즐거워했어. 그러니까 신난 상태로 한 거야. 엄청 신났어. 즐겼어. 그리고 그 하드 케이스 책이었는데 막 넘겨서 하드 케이스도 막 다 찢어지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국기 외우기 대회의 결승전이었어. 내가 결승까지 올라갔어. 근데 내가 그때 그 블로그에 어디 적어놨었는데 내가 카자흐스탄 국기인가? 헷갈리는 게 있었어. 카자흐스탄 국기랑 그 지금 조지아, 구루지아 국기를 몰랐어. 아예 몰랐던 거야? 그 두 개를 내가 말을 못했어. 그때 갑자기 이제 백지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틀렸어. 그 걔는 하나를 틀렸어. 걔가 러시아 국기인가를 헷갈려서 내가 2등을 해버렸던 거지. 거기서 좀 충격적인 게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때 그 시상식을 해. 트로피를 줘. 요만한 트로피를 주는데 그때 내가 이제 뭐 메이저 대회를 같이 시상을 하는데 자 국기 외우기 대회 우승자 뭐 진달래반 이재헌 딱 그 재현이가 일어난 거야. 나 진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울면서 내가 뭘 했는 줄 알아?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 스포츠맨십? 7살인데 그냥 난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 그때 그 강당과 내가 울면서 박수를 쳤던 플래그맨십.
내셔널 플래그맨십이 내셔널 플래그 메모리얼 메모리얼 대회에서 주는 승자니까.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딴 얘기고, 아무튼 국기분을 엄청 좋아했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전역하면은 외교관 시험을 준비하게 될 줄 알았고. 또 그런 학교를 다녔잖아. 그지?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지? 대학교도 뭐 그렇고. 항상 뭐 그런 쪽으로 항상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나 봐. 여행에 대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여행가, 뭐 정치인, 외교관 뭐 이런 거 해서 유엔 사무총장 이런 거 있잖아. 뭐 어찌됐건 해외에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다. 반기문, 그지? 반기문 퀴즈잖아, 우리가. 그지? 반기문 퀴즈. 그치. 너도 어렸을 때부터 출판사에서 일하는 건 꿈은 아니었을 거다. 나는 전혀 아니었고, 그리고 나는 제발 그 부모님들이 제발 책 좀 읽어라. 아, 책을 안 읽었어. 책이, 근데 근데 보통 책 안 읽는 애들은 운동을 잘하는데 너 운동을 그렇게 막. 그렇지. 그래서 맞아. 이게 내가 하려는 이야기랑 비슷한 거야. 근데 너무 큰 거? 목소리. 아니야, 괜찮아. 지금 좀 크면 줄이면 되니까. 아니, 내가 그게 있었어. 그 경쟁심이 별로 없었어. 아, 승부욕이. 승부욕이 별로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맞고 오면은 때리고 이런 거는 이런 거랑 관련 없이 그냥 뭔가 상대방이 너무 잘해 뭐를. 그러면은 그 전투 의지를 상실해. 아, 그러니까 아예 관심 없었던 척 해버리는 거야? 관심 없던 척 해버려. 그러니까 너 내심 되게 관심 있었지만. 내심 있었지만 얘가 너무 또 열심히 하는 게 보여. 그러면은 또 좀 약간 좀 조롱하고 싶어지고. 아, 진짜 최악이네. 그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거를 꿈꿨던 것 같아. 막 남들 안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생각도 그렇고 무슨 뭐 게임도 그렇고 게임이 제일 컸던 것 같아. 게임도 남들 안 하는 게임을 했어? 막 메이저 애들이 막 하잖아. 막 뭐 롤이나 뭐 이런 거를. 근데 그런 거를 또 걔네랑 그렇게 경쟁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은 뭐? 그래서 이제 막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게임이잖아. 근데 그런 것도 약간 재밌는 거 찾아냈었어. 그 미소녀 네, 연애 시뮬레이션 뭐 이런 그런 거? 쪽은 안 하고. 근데 그런 쪽도 한 번쯤은 해봤지. 왜 사람들이 안 하지 이거를? 왜 안 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뭐 막 글쓰기 대회 이런 것도 그래서 했던 것 같아. 남들이 안 하는 좀 안 하잖아. 비주류니까. 비주류니까. 그게 좀 멋있어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기보다 내가 여기서 뭔가 뚫어내고 싶다 이거. 여기서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러면은 또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아. 재능을 찾았어 거기서? 근데 그게 재능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받았을 때의 그런 만족감이 되게 많았나 봐. 그래서 뭐 운동도 뭔가 막 애들 태권도 막 이런 거 할 때 막 복싱 한번 해보고 막 그런 쪽으로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금 보면 좀 도피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런 그 꿈을 꿨던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어렸을 때 애들이 막 저 변호사 될래요, 뭐 판사 될래요 이럴 때 개그면 그냥 적어서 내고. 구라 진짜? 진짜로. 그러고 그런 거에서 막 화가 이런 거 적어서 내고. 그래서 근데 그거는 너가 원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그냥 특별히 그때는 그게 원했어. 그걸 화가를 원했어? 그림을 잘 그려? 그림 학원도 다녔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런 쪽에는 또 돈을 안 아끼셨던 것 같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러면 언제부터 그 핀트가 좀 어긋나기 시작한 거야? 언제부터 어긋났냐면은 이제 중학교를 딱 들어갈 때쯤에. 되게 섣부르게 어긋났네? 그렇지. 왜냐면은 중학교 때부터는 점수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정만으로는 안 되고 그냥 그리고 그때부터는 안 되고. 그때부터는 부모님도 약간 이제 좀 탁 잡는 거지. 진짜 개그맨 하게? 이제는 그랬던 거지. 그래서 그 중학교 때는 그러면 이제 노멀한 꿈으로 뭐 중학교 때 선생님 뭐 이런 거? 중학교 때 맞아. 그럼 국어 선생님. 그지, 선생님. 맞아. 선생님 많이 하게 돼. 국룰이야. 선생님 뭐. 그리고 내가 그런 것도 좋아했던 것 같아. 내가 너나 이제 준웅이나 준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서 있는데 애들 중에서 막 유행어 남발하고 막 이런 애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왜냐면 걔네는 좀 되게 얕아 보였다고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생각했던 거야. 수가 얕다. 수가 얕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막 하면서 하나씩 이제 뭐 재밌는 얘기를 해. 근데 어떤 애가 한 얘기가 살짝 좀 꽂히는 게 있어. 이 새끼. 막 이런. 얘 좀 노는구나.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게 나는 어디서 제일 좋았냐면은 걔가 뭐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좀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면을 하나도 안 가진 애일수록 더 끌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니고 싸움을 잘하거나 뭐 이성에게 인기가 많지 않은데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런
어떤 재치와 유머 면에서. 그러면은 나는 걔를 확 존경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 싹 마음에 들고. 얘랑 친해지고 싶다. 근데 보통 그런 애들은 이제 혼자 다니는 걸 더 선호해. 그래서 괜히 내가 걔한테 좀 이렇게 다가가면은 또 싫어하고 이러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반대일 수도 있는 게 혼자 다니니까 그런 세상이 펼쳐진 거야. 그런 것도 있어. 너무 애들이랑 몰려다니다 보면은 나도 유행어 쓰고 옷도 막 유행 맞춰서 입고 다니고 이런 게 좀 힘든 게 너무 편리한 것 같아. 수가 얕다라는 거랑 비슷한 게 너무 쉽잖아. 그냥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대로만 입고 다니면은 다 좋게 평가해주고 사람들이 하는 그 웃는 포인트들을 다 아니까 그 유행어 하면 웃고 이런 게 너무 편리하잖아. 그치. 그래서 좀 그런 건 좀 별로야.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도 그런 거를 더 좋아해. 막 유행어 쓰는 것보다 이제 그 좀 나만의 이런 그 색치가 묻어나는 유머를. 그래서 너가 이제 개그맨이었다가 중학생 때 선생님이었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출판사에 그냥 들어온 거야? 그것도 되게 나다운 결정이었던 것 같은 게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RT면은 사실 엄청나게 그 수가 되게 훤해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관리직으로 가거나 보통 이제 뭐 보험 쪽으로 가는 애들도 많고 아니면은 뭐 이런 그 판매를 관리하는 어떤 부서로 연결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도 좀 경쟁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취업시장에서도? 취업시장에서도. 그럼 너 대학은 어떻게 갔냐? 대학은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 그냥 그 내신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애들하고 막 그 수능 성적 가지고도 그냥 최저 맞춘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만, 그러니까 나만의 목표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이제 상대적이지 않은 거지. 절대적인 기준을 맞추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고, 대학 안에서도 그 학점을 또 경쟁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나는 궁금한 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쟁하기 싫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도, 난 좀 경쟁과는 얘네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 싸우고 싶지 않다. 나는 좀, 진짜로? 난 이것도 맞아. 이것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오늘 또 재밌네, 이게. 그러니까 내 속을 좀 이렇게 풀게 되네.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이게 되게 좋다. 옷도 편하게 입고 집에서 하려는 이유가, 약간 좀 격식 차리지 않고 얘기를 좀 그런 게 재밌잖아. 아니, 준현아, 나 오늘 이야기하면서 나를 좀 되돌아보게 된 거야. 내가 30년 만에. 그런 재능이 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질문들 조금 이쪽으로 앉아. 내가 여기 앉을게. 나도 편하긴 한데. 거기 좀 낮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팅 같은 거 하면은 나 약간 필승이거든. 소개팅에서 뭐 본인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줘. 가감없이 보여줘. 그거 근데 소개팅에서 쉽지 않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지. 그 헛되이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지난 과거들이 이렇게 막 썩 이게 뭐랄까 불온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다 이게 필요한 거였다. 그지. 그래서 나는 아까 그 대학 성적 얘기하면은 나는 그때 그냥 공부하기 싫었는데 그냥 공부하기 싫고 내가 한창 방황했던 게 1학년 1학기랑 2학년 1학기 때 방황을 했어. 대학교? 근데 대학생들이 방황하면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화운동하고 그러니까 사회에 불만이 있고 막 이런 건데 나는 그냥 후원이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날씨 좋으면은 놀러 가고 친구 학교 놀러 가고 막 이랬는데 이제 지금 그거를 좀 미워하다 보니까 그때는 공부 말고 다른 게 더 재밌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야 내가. 그치. 근데 그때로 돌아가면은 그냥 난 공부하기 싫고 게을렀던 게 아닐까. 공부 말고 다른 거에 그냥 정신이 팔렸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너가 경쟁이 싫어서 공부를 안 했다 이런 게 너무 이제 아니란 그냥 지금 돌아보니까 한 미화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도 나는 공부로 경쟁은 싫어. 나는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맞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그 경쟁이 너무 싫은 게 이유를 내가 찾아봤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방금 생각해 본 거야. 그것도 그냥 애들하고 웃고 떠드는 게 좋았던 거야. 그지. 그런데 얘네가 계속 막 인상 찌푸리면서 이번에 에이프릴 못 받아 이게 나는 그냥 싫은 거야. 그지. 그래서 그냥 나는 야 우리 내일 뭐 할래? 막 이런. 야, 왜 교수님 머리 벗겨진 거 존나 웃기다, 막 이런 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래서, 근데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취업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애들은
이제 나를 좀 그렇게 생각했어. 좀 한심하게?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었어, 나한테. 야, 준아, 너 집 잘 사냐?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나는, 실제로 참이야, 거짓이야? 근데 사실 이거야. 나는 그렇게 욕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받을 재산도 사실 없고, 그냥 엄마 아빠가 본인 벌이를 하시면 하시고 계시니까 나는 그럼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좀 철이 없었던 것도 맞는 거 같아. 나는 지금 뭐 한 1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거기에 어디서 무너졌냐? 이제 사실 준영이 너도 마찬가지고 그 RT를 하고 이제 뭔가 자기만의 속도로 잘 쌓아 올린 친구들이 취업에 성공해가지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 나 잘못 살았나? 뭐 이런.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궁금해. 진심인가? 아니면 그냥 이 대화를 위해서 이런 아니야. 미화란 건지. 진심이지. 진심으로. 그러니까 2022년 내외에 맞아. 내가 좀 잘못 살았나? 약간 이런. 그러면서 내가 글에 좀 빠져들었어. 글쓰기. 도피처로? 도피처로. 도피처로. 그러니까 도피처이면서도 뭔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것 같아. 그때 처음으로 진짜. 근데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도 대학생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냐? 나 이번에 A뿔 안 받으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서 막 우리는 윤율이요? 나 딱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피할라 했는데 그치?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오히려 그게 맞아. 부러웠어. 그때 지금도 그렇고. 난 지금 생각하면 그 형이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자취실에서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진짜 공부 20분 하고 수다 40분 떨고 막 이래 시기잖아. 그런 시기가 있었지. 근데 여기도 나야겠다. 근데 이제 형이 우리가 이제 자취실 좀 떠들어. 그럼 이렇게 째려봐. 째려보고 짐을 싸갖고 이제 도서관 가는 거야. 그것도 그냥 안 써. 팍팍 싸고. 형 더 이따가 하면 아니야 나 그냥 따로 가서 할래 하고서 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그게 되게 멋없다고 생각했어. 아니. 근데 그거는 짜지 짜. 그러니까 짜친다. 그런 류로 그런 류로 멋없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난 사실 지금 생각해도 멋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변함없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애들이 좋아. 그리고 그때 같이 떠들고 있던 애가 진민서, 이재찬, 정유 다 잘됐어. 그리고 막 은율이 형이 그렇게 막 엄청 또 잘 됐냐? 그러니까 물론 잘 나가고 좋은 회사 다니고 돈 많이 벌지만 맨날 오래해서 이건데 근데 그거를 떠나서 대학교 나는 그때만 할 수 있었던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얼마나 힘들어. 지금 이렇게 우리 술 안 먹고 이렇게 방에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것도 그래 맞아. 이제 너도 귀한 일이 돼버려. 대대장님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뱀께 허락받고. 나도 아침부터 막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너도 너의 뭐 어떻게 보면 주말을 할애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근데 그때는 공짜잖아. 그치. 그때는 근데 그게 좀 아쉽다. 무제한 리필이지. 무한 리필이지. 무한 리필이고 그 무엇보다 더 나의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잔반 남겨도 환경부담 안 받아. 그때는. 잔뜩 가져와서 굽고 먹고 버려. 야, 이거 누가 가져왔냐? 치워. 그리고 시간도 무한히 있었어, 그때는. 맞아. 애들 숯을 계속. 학교 근처에 살고. 그치. 자취방이고 막 걔네 집 가서 자고 막 이래도 되니까. 아무튼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 왔지? 대학생 때? 그러니까 그런 뭔가 경쟁이나 그치. 그래서 나는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그 형이 멋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내 대학 생활을 좀 반추해 보거나 하면은 후회되는 게 있다 하면 나도 사실 이제는 학점이 좀 낮은 게 좀 후회되더라고. 근데 그게 너의 뭔가 일 때문이야 아니면은 뭐 취업이야 뭐 아니면 그러니까 뭐랄까 나도 대학을 그래도 이름 들어본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서 약간 좀 안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이 좀 느끼는 감정이 어느 정도 좀 알겠는. 그러니까 막 더 초고학벌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제 학점 얘기가 이제 나올 때가 있잖아. 그럴 때 나는 뭐 학점 별로 안 좋아라고 하는 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훈장이었어. 나는 대학생활 그래서 진짜 재밌게 했어. 했던 훈장이었는데 이게 나도 30에 가까워지는 내일 모레 30이 되니까
아, 그때 그걸 했으면 나한테 혹시 더 기회가 많았나? 아. 많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달라질 내가 수는 없지 근데. 다른 회사에 지원했다가 떨어져. 어. 그럼 혹시 학점 때문일까? 혹시 내 훈장 때문에 내 훈장이 이게 친입 훈장. 국에서 받은 훈장인 걸까? 그니까 어. 노동 훈장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야. 이게 대학생 때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있을 때는 그게 되게 나는 멋있다고 생각했어. 학점이 낮은 게 대학생 때 낮고 나는 또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 알바도 오래 했고 뭐 학교 홍보대사도 하고 뭐 세봉이도 동아리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막 이런 게 그게 멋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지. 그래서 지금 아무튼 꿈 얘기를 하다가 여기 넘어온 거니까 지금 내가 마지막 남은 퍼즐. 나는 뭐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는 거 치고는 되게 정석적으로 살았잖아 인생을. 난 재수도 안 그치. 했고 대학도 멀쩡한 대학 나와서 ROTC 하고 대기업 들어오고 대기업에서 이제 만 3년 4년 차야. 이제 내 힘으로 이제 대리야.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 뭐냐 하면 그 내가 진짜 즐기고 재밌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인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 그걸 너가 물어본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회식 자리에서 물어봐.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옛날 회식 같은 거 우리 팀은 또 다 남자밖에 없어. 그래서 뭐 감사실이니까. 팀장님한테 궁금한 거 없어? 뭐 이런 거 물어봐.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뭐 그런 뭐 회사에서 역경을 극복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물어봐. 그러니까 다 인상 깊은 내 팀장님급은 아니고 더 높은 사람 임원분들이랑 먹을 때는 근데 그렇겠다. 약간 회사에서 좀 제 기억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그러면은 회사 회식 아무리 회사가 회식이라고는 하지만 그 계약 시간 지나고 나서 하는 건데도 연장 수당 받지도 못하는데 회사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 나도 회사 얘기 해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그렇지. 그 더 최악은 뭐냐? 되게 인상 깊은 척 해야 되잖아. 그치. 역시.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떨 때 제일 비참하냐면은 내가 말하는 나의 그런 기계적인 리액션을 내가 이제 스스로 나 이거 아까 한 건데 이럴 때 그러니까 를 내가 한 3분 전에 했어. 근데 또 씨발. 그리고 그런 거 있지. 그 임원분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유리창에 내 모습이 비치는 거야. 맞아, 내 모습. 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내 스스로.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자리가 있으면은 그걸 물어봐. 다채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다채로운 얘기가. 그래서 뭐 전무님은 부사장님은 어렸을 때 꿈이 현대백화점 부사장은 아니셨을 텐데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 근데 그것도 엄청 좋아하실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지. 근데 내가 이거를 상무님 전무님까지는 되게 좋아했다. 근데 그 CEO와의 식사라고 해가지고 그 몇 명 뽑아가지고 사장님이랑 밥 먹는 때가 있어. 근데 사장님이면은 지금 뭐 2천 몇 명 되는 사람들의 리더잖아. 그치. 대답을 좀 회피하시더라.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고 하니까 나도 꿈이 있었지. 타짜 대사 같다. 나도 꿈이 있었지. 하고 다른 얘기로 돌리더라. 근데 내가 꿈하니까 생각난 건데 뭐 너무 간절하게 원했던 회사에서의 에피소드. 그래서 나는 요즘에 그런 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재밌어 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치원에서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 재원이와의 그 플래그 메모리 챔피언십. 그러니까 NFM까지. 그치. 내셔널 플래그맨십 이제 그런 거지. 그것도 좀 곱씹어보게 되고 대학 생활도 곱씹어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은유리 형이랑 최근에 연락을 했는데 은유리 형이 그냥 한 말일 수도 있는데 난 너가 회사를 지금 3, 4년째 다니고 있는 게 신기하다. 그래서 형 내가 대학생 때 어땠어? 그러니까 좀 달랐대. 결이 좀 달랐대 다른 애들이랑. 근데 그건 맞잖아. 난 잘 몰랐어. 혹시 대학생 때 나를 기억해? 기억하지. 그게 제일 기억나. 이제 너라고 하면은 이제 준호가 그 ROTC계의 그 빈지노라고 그러면서 엄청 세련됐다라는 그런 거 정말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 그 대학생활 하면서 22, 3 때
그게 이제 6, 7년 됐네. 아.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결로 쭉 왔다고 느껴지는 거는 그 축의금도 나는 그게 되게 튀는 방법인데도 굉장히 기분 좋게 튀는 방법이잖아.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그런 거. 좀 본인이 좀 그냥 세련되게 튀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뭔가 다 뭔가 메마른 이 사막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나는 이제 너가 신혼여행 어디 가는지를 얘기 듣고 유로화로 바뀌어주는데 좀 약간 그냥 좀 약간 이상하게 튀는 거면 뭐 갑자기 1,000원짜리로 야 많이 넣었어 막 이러면서 두둑하지 막 이런. 그러면 좀 너무 원초적이잖아. 그게 웃기긴 웃기겠지. 그러니까 아니 100원짜리 500원짜리로 이제 500원짜리 200개를 막 다이소 막 15만 원 쿠폰 막 이런 걸로 주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근데 그거는 센스지.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내 주변 애들이 비슷한 것 같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는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하고 난 집을 꾸밀 때도 남자 혼자 사는 집 치고는 조금 그렇지. 귀엽지 않아? 좀 그리고 또 그런 칭찬을 받을 때 기분 제일 좋잖아. 맞아. 그렇지. 그냥 나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잘하고 산다, 잘해놓고 산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내 태생적으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나는 너도 이게 막 편하진 않아? 편하진 않아. 근데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누군들 진짜 순수하게 그러겠어. 그러니까. 순수한 목적으로.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 당연하지. 그래서 나는 인스타그램에 가끔 내 집 사진 올렸을 때 되게 잘해놓고 산다. 짜릿한 게 있는 거야. 그 내적인 공중제비라고 하지. 전문 용어로. 전문 용어로. 집도 막 고민하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액자 같은 거 있을 필요 없잖아. 그치. 이게 사실 내가 와서 꺼낸 걸 수도 있어. 그치? 저기 뒤에 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겉으로 보여지는 면은 거지.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 진짜 나는 남 시선 신경 안 써요 라고 하는 거는 나는 오히려 어떻게 들리냐면 제발 봐주세요. 씨발 봐주세요. 난 돈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해. 100원만 줄래? 정도 들리는 거. 그러니까 난 돈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예전에 인간 강사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인간 강사가 했던 말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이기상이 했던 말. 내가 얘기했었나? 이 선생님. 유명하지. 우리가 예전에 그 홍대 스터디룸 했을 때도 얘기했어. 이 얘기를. 맞아. 자기는 돈에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이 돈에 진짜 미친 사람이다. 미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남 신경 전혀 안 써. 라고. 제발 나 좀 봐줘. 남한테 미쳐 있는 사람이다. 날파리 좀 있다, 야. 그치? 내가 가져온 거야. 그래서 남은 신경 전혀 안 쓸 순 없잖아. 근데 난 대학생 때도 옷 입는 것도 좀 남은 신경 쓰게 되고, 하는 행동, 하는 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너한테 뭐, 축의금을 그렇게 유로화로 했던 것도, 다만 나만의 만족만을 위했던 건 아닌 거지. 그렇지. 너에게 비춰질 내 모습을. 그럼 내가 오늘 얘기 잘 꺼냈네. 그래, 아니면, 그걸로 편리할 너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그치. 그게 진짜 너가 이 유로화를 가지고 유럽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던 거지. 근데 굉장히 요긴하게 썼지. 그리고 나는 이게 너가 되게 좋아할 만한 말을 내가 억지로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가치관적인 부분에서. 뭐 0.01% 초박형이긴 한데. 초박이지만. 초박이지만. 재사용은 안 되겠네. 재사용은 안 돼. 한번 불어봐야 돼. 불 한번 아무튼 그랬다. 그래서 나는 너가 꿈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얘기하면서도 한번 곱씹어봤는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사실 원했던 것 같기도 해, 뭔가. 그러니까, 싫지 않다, 지금 나의 이 생활이. 출판사에서 일하는 아니면 거랑. 출판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직장 생활 하면서 와이프랑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그렇기도 하고,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일에서 일 안에서 이렇게 해소하고 싶은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직업인 것 같아. 쓰고 싶은 말 쓰고,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100% 그렇게, 100% 마음의 설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성이 맞다. 어느 정도 적성이 맞아. 그래서 좋았어. 나는 적성이 좀 안 맞아, 회사가. 어떤 면에서 안 맞아? 그런, 사람적인?
그러니까 내가 점포에서 근무할 때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하는 일은 엄청 꼼꼼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야. 나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가는 삐걱삐걱거리면서 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고 두들겨 보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어서 법조항도 다뤄야 되고 뭐 이런 그지 거. 이제 우리는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을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좀 안 맞아서 요즘에는 좀 퇴사를 할 것 같아. 근데 이거 유행어인데? 퇴사를 좀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단 우리 팀이 잘못했다 이건 아니고 내가 직장 생활에 그렇게 맞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하루에 한 10시간은 있잖아, 회사에. 주말 이틀 빼고는 월화수목금 10시간씩 있는데 이거를 내가 10년을 할 수 있을까? 20년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리고 10년, 20년 하지 않으면 의미가 딱히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조직 생활이라는 것도 결국에 자기 성과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그치. 인간의 욕구를 살살 긁어가지고 가는 건데 그렇지. 내가 10년 막말로 내가 임원이 달지 못해. 임원 했는데도. 달 때까지 못 다닐 것 같아 이 회사를. 그러면은 다니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도피일 수도 있지. 그치. 도망가는 거지. 경쟁하고 싶지 않아. 경쟁하고 싶. 근데 그게 나쁜 거냐? 아니 나는 그것도 물어보고 싶다. 나쁜 건 아니죠. 경쟁하고 싶지 않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경쟁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긴 하잖아. 그렇지. 어디를 가도 죽어가겠지. 경쟁이잖아. 그렇지. 죽어가지. 시들어가는 거지. 시들어가지. 꽃들은 시들어가잖아. 근데 이제 경쟁을 아예 안 했어. 뭘 해도 경쟁인데 다만 어디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그렇지. 하루 100명만 받는 식당이다. 그럼 150명이 가고 싶어 해. 그러면 내가 50명은 죽여야 되는 거잖아. 그 어느 조직 생활도 그렇고 인간 그렇지. 사회가 경쟁 없이 갈 수 없는데 근데 나도 좀 그런 거에서 스트레스 아예 안 받는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아. 나도 또 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회사에서는 또 열심히 해. 열심히 하겠지.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싶어. 그런 또 괴리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힘들더라고. 아 그래?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쿨진이 되는 거잖아. 그치. 나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라고 밖에서 말하면서 안에서는 되게 열심히 하고. 그치. 근데 나는 이게 어디에서,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게 이거 같아. 이상 선생님 하신 말씀처럼. 나는 그 관심 없어. 라고 하면서도 제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열심히 안 할 순 없지.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또 이게 길어질수록 되게 힘들지. 나 이거를 팀원 한 명이랑 내가 밥 먹으면 항상 산책을 하는데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회사에서 열심히 하냐. 그 밖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너가 열심히 하는 축에 보통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중상위권이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좀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걸 일단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공통점이 좀 그렇지.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있어. 내가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고, 내가 하기 싫은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고생하는 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하기 싫은 걸 좀 참고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 업무 중에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랑 얘기하다가, 예를 들면은 내 사수가 있어. 근데 다른 팀의 협조부서랑 이 사람이 나랑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사수한테 물어보는 걸 진짜 싫어해. 너가 아니라. 내가 해서 내가 답변을 해줬어. 그러면은 뭐 나한테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 사람한테 사수한테 물어봐. 이걸 맞는지를 약간 일종의 확인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좀 나는 그 회사 용납이 안 돼. 약간 발작 버튼이야. 그걸 못 참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뭐 너가 막 나한테 설명해줬어. 근데 옆에서 맞아? 그런 거지. 그게 난 싫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서 나도 업무에 대해서 그런 프라이드를 좀 갖고 하는 스타일인 거겠지. 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 그냥 하는 거야 라고 했으면 이거를 얘한테 물어보면 더 좋아해야지. 내 일을 안 하게 되는 거니까. 또 그건 아니야. 기분이 나쁘고 예전에는 그 신입사원 때는 그거 좀 티를 냈던 것 같아. 기분 나쁜 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매니저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워낙 그 좀 칼같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내 밑에 후배는 좀 유하게 좀 이렇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나랑 얘기해서 안 된다고 하면은 밑에 애한테 또 부탁하는 거야. 난 그거 이제 전화해가지고 뭘 하고 그랬지. 개지랄 한번 해주고. 근데 요즘엔 또 안 그래. 그러진 않는데 그냥 속으로 삭혀. 좀 거슬린다 하고서 말이지.
그 말인 즉슨 이제 사실 어떤 일을 해도 책임감 있게 한다는 얘기네. 아니, 그것도 모르겠어, 사실. 나도 이것도 다 찍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군인일 때는 좀 안 그랬다. 근데 어. 군인 중에 누가 그러냐? 그니까. 그게 근데 나는 좀, 군 생활을 반추해 보면, 드는 생각이, 그래도 열심히 좀 할걸. 이게 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막 엄청 패급은 아니었어. 나는 막 팀한테 민폐 끼치는 거 그때도 싫어했으니까 내 1인분은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거 용납을 못해. 그 프로틴 뜰 때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싹 쳐내는 거 같지. 이거 카페에서 이거 누르는 거. 누르는 거 같지. 이게 좀 푸다 보면은 조금 더 풀 수 있잖아. 근데 그걸 싹 걷어내고 내 1인분만 했던 것 같아. 내가 꼭 해야 하는 일들만. 그게 좀 후회돼. 그게 좀 버릇이 되니까 한 2년 반 동안 그게 버릇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내 할 일을 넘어가지 않게 싹 밀어내는. 그 군인일 때 누가 그랬냐 했지만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해. 나랑 한 6개월 같이 있었던 지역대장님이 있었는데 육사 출신이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집에 가서 막 한대. 그런 그 파일 작업 같은 거. 파일 같은 거를 집에 가서 와서 그거를 스캔을 해서 군대 DRM이, 군대 문서는, 그게 찍혀야 돼서, 보안 때문에 스캔을 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대대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된다. 근데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하루에 한 번씩은 그래서 항상 만들었어. 뭐든. 그러니까 보고 자료를? 보고 자료를.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오늘 작업하러 왔다. 오늘, 사격을 했어. 그냥 일반 군인들, 일반 지역대장들은 그냥 사격했다. 그냥 구도 보고했는데 사격 개선 현황. 향후 이런 그래서 지난주 결과, 이번 주 결과, 다음 주 향후 계획, 이런 거를 항상 정해. 근데 그걸 참 좋은 지휘관이었던 게 그거를 보통 밑에 사람 시키잖아. 그치. 근데 그 사람은 자기 혼자 해.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일 수도 있겠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육사 생활하고 하면서 그럼 길러지고 군생활 하면서 좀 겐토가 나오잖아. 하면은 어디까지는 가겠다 싶잖아. 솔직히. 그치. 소령이었으니까 그런 게 좀 동기부여가 된 거지 않을까? 그 조직 생활은 어찌됐건 진급이나 승진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나의 케이스로 다시 돌아오자면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군인일 땐 전혀 없잖아. 그치. 나는 장기 복무를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좀 대충 했던 것도 있고, 대충이라기보다 딱 내가 할 일만 했던 것도 있고, 회사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승진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요즘 제일 큰 고민은 좀 그거인 것 같아요. 회사 생활과 내 진로. 진로 때문에 좀 그런 관계들을 정리한 것도 있고. 너는 결혼한 거 좋아? 결혼은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사실 200점이지. 그치. 그러면은 몇 살 때 하는 게 베스트 같아?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근데 그거는 와이프가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로 또 다를 것 같아. 만약에 안 낳는다 그러면은 40 해도 되고 그거는 중요치 않은 것 같아. 그냥 생체의 어떤 나이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아. 그래? 근데 그런 가치관이 있잖아. 어렸을 때 결혼하면 좀 멋모르고 해야 된다, 결혼은. 근데 그거는 맞아. 멋을 몰라야 돼. 그래? 뭘 알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 따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나가도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싸울 각오를 하고 가야지. 백병전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결혼 결혼 자체가. 난 결혼은 이꼴 이거라고 봐. 이제 임진왜란 때 거북선에 이제 일본 외척이 33척으로 이제 서로 그 배를 맞다 놓고 싸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 같아. 그러면은 그 왜군이 세상의 풍파들이야? 전세대출이라 했지. 전세대출. 그리고 아니면 와이프 본인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어찌됐건 내 일상을 완전히 잠식해버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발현되는 우울감도 아. 어쩔 수 없는 건 것 같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혼자 있고 싶은데 장동건, 고소영, 뭐 아니면 또 똑같아. 원빈 이나영. 원빈, 이나영 또 뭐 있어? 뭐 개그맨 부부들이나 뭐 그렇게 하이 텐션인 부부들도 다 가져가야 되는 그런 숙명 중 하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나는 거북선 운전수고 그거 운전수고 다가오는 그 외군의 배들을 그냥 백병전으로 맞이해야 된다. 뭐 포 이런 거 다 일단 있는데 작동이 안 돼. 이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괜찮은 부대를 꾸려서 맞서서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일단 다 들이박아보는. 일단 근데 내가 들이박는 게 아니야. 외부에서 다 존나 들이박아. 뭐 집값이 일단 제일 큰 것 같은데. 집값이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그 꿈의 이 확장 영역이 확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삶의 가치관이. 그래서 왜 멋모르고 해야 된다는 그 어르신들 말씀이 맞는 거냐면 그걸 다 계산을 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되게 선명하게 보이게 돼서 못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렵게 좀 현학적으로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이 너무 잘 보여.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럼 좀 약간 이해타산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런 거지. 장점은 플러스 80점. 단점은 마이너스 150점. 그러면 이제 오히려 멋모를 때는 장점만 보이니까 장점만 보고 결혼할 수 있는 그리고 건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막상 이제 그 백병전이야. 막 그 조총에다가 갑자기 애들이 칼을 달아 막 개 무서워. 막 쏠 줄 알았는데 쏠 줄 알고 방패 들었는데 앞에 칼 달아. 그리고 막 뛰어들어 갑자기 막 적군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상처 나면서 버티는 거지. 상처를 나면서 그 배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약간 무르기가 힘든 선택 중에 하나잖아. 그렇지. 모든 게 다 그렇지. 근데 이제 결혼은 특히나 무르기가 뭐 사실 무른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무르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거잖아. 그냥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죽지 않는 싸움인 거다. 그러니까 다치고 죽지 않는 싸움인 거잖아. 죽지 않은 거지. 아프면 똑같이 느끼고. 그러니까 이거 죽을 것 같아. 아프면 또 안 죽고. 약간 프로메테우스 마냥 그렇지. 묶여가지고 까마귀들이 막 쥐뜯기는 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은 다 나아져 있어. 또 나아져 있어. 그리고 까마귀들이 줄 서 있어. 저 빨리 좀 먹읍시다. 막 이러면서. 그치만 거기서 얻는 효용이 너는 이겨낼 수 있다고 봐? 누구든. 그래? 이거는 인간의 본능적으로 다 그 체력 피통이 내일이면 다시 또 회복되고. 그래서 내가 부부싸움이나 아니면은 뭐 아직 자녀는 없지만 자녀가 있으면 또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게 된 이유도 그런 것 같아. 어차피 내일 되면 심장 다시 부활돼. 그래서 뭐 오늘 좀 안 좋다고 해서 나 이제 인생 좆됐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이혼 도장 가져와서 막 찍고 막 이런 게 그게 진짜 너무 극단적이고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지. 어차피 내일 되면은 괜찮아진다. 이런 텐션이 아닐 거거든. 그러니까 내일 아니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무한하니까. 내일이 아닐 수도 있지. 모레도 아닐 수도 있어. 진짜 언젠가는 샘플은 뭐 알지? maybe not today, maybe not tomorrow, maybe not the next month. 마카셰프인가? One day, how will be the champion? 되잖아 또. 되잖아 또. 서사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 근데 결혼은 나는 결혼이 좀 무서운 쪽에 가까워. 근데 그럴 것 같더라고. 내가 너 봤을 때. 왜냐면 나는 누구든 요즘 사람들이.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그래서 결혼이 사실 한 3, 4순위 정도 되는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나 그리고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이 들고 너는 아무것도 사실 이 전세집을 구하기 전까지 이 대출의 시스템을 잘 몰랐어. 근데 엄청 복잡하지. 엄청 복잡하고 나는 보험도 없어. 전세보험이? 아니 그냥 나 보험. 그냥 그 인생의 보험. 인생 실비보험 뭐 이런 거 없어. 무보험이구나. 무보험 인생이야. 자동차는 있잖아. 자동차 있지. 자동차 보험도 사실 아빠 이름으로 가입이 돼 있어. 그렇지. 하긴 해야지. 근데 나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좀 잘 모르는 내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이런 인생의 이런 스킬들 있잖아. 보험, 대소사, 저축, 뭐 이런 대출, 뭐 아니면은 집값, 뭐 이런 것들을 잘 몰라. 뭐 IRP, 뭐 어쩌고 저쩌고, 연금보험, 주식 투자 이런 거 잘 몰라. 그냥 난 현금 모으면 일정 부분 모으고
다 쓰고. 그렇게 해서도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별 탈이 없었으니까. 근데 또 혹자든 그렇게 얘기하더라. 여기서부터가 이제 격차가 벌어.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가 격차가 벌어진다. 근데 나는 이게 약간 학점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에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이건 뭐 지금만 할 수 있다. 뭐 아니면은 뭐 지금 안 해두면은 뭐 30, 40대 때 괴로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 나도 너랑 비슷한 관점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왠지 그냥 거짓말일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40대 때도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비슷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 격차가 막 유튜브 썸네일 같이 20대 후반 때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평생 후회합니다. 근데 그거 진짜 개구란 것 같아. 그냥 그걸 쓰는 본인도 후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내가 결혼도 이제 사실 선택을 해서 했지만은 뭐 지금 안 하면은 뭐 평생 후회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 그때 되면 또 자위를 또 신명나게 할 수 있고. 나는 진짜 공감하는 게 난 항상 운전할 때 어떤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맞아. 왜냐? 어차피 합류돼. 그러니까 뭐 이걸로 가면 33분 걸리고 이걸로 가면 40분 걸려. 근데 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진짜 하나가 월등히 떨어지는 길이었다면 없어졌을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20대 후반에 이거 안 하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그러면 그거 하지 않는 나의 일상은 애초에 없어졌을 거야. 왜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진화론적인 거지. 진화론적으로 도태되고 없어졌겠지. 그런 유전자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다 죽었겠지. 결혼도 못하고. 그렇지. 근데 결혼은 뭔가 막 그런 면에서 막 걱정돼서 하시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좋아서 했겠지, 그 사람들도 다. 근데 이제 반대 경우 있잖아. 막 뭐, 나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은데 굳이 해야 되나? 근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냥 그건 준비가 돼도 결혼을 안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완벽해. 막 나중에는 결혼이 뭐 이제 2순위까지 올라왔어. 근데 1순위가 아니면은 안 하게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결혼이라는 거는 준비 모를 때. 못 모를 때 그냥. 몸으로 그냥 때우면서. 몸으로 때우면서. 그럼 우리 때는 게 맞네. 그렇지. 근데 그 사람마다 또 다른 것 같은 게 나 아는 지인분은 진짜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했대. 뭐 자녀 계획까지. 자녀 계획까지. 그렇게 해서 제일 정자가 싱싱할 때까지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아직 그 시기가 곧 있으면 도래한대, 내년에. 그래서 그때 가지실 거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걸 듣는데 싱싱주기가 있어. 근데 싱싱주의가 있나 봐.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알기로는 31살이 제일 강력할 때래. 그래? 남자가. 만으로 아니면 한국 나이로? 그거는 그분 보니까 만인 것 같아. 만으로? 아직 남았네. 그치. 4년 남았네. 그러면. 그래서 근데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 근데 UFC 파이터들도 30대 초반이 제일 강하다고 하더라고. 맷집이 좀 턱 근육이 제일 그러니까 계속 쳐맞아도 내가 그러니까 요즘에 내 친구들도 보톡스 맞아. 이게 침샘이 커져가지고. 진짜? 맞네. 너 약간 그게 좀 있었잖아, 턱이. 그래서 내가 잘 때도 계속 얘가 주인님 아직 잘 때 아니고 싸울 때입니다라고 하더라고. 소리가 나죠. 그래가지고 내가 아내가 한번 맞아보라 해서 맞았는데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나이 30대 초반이 맷집이 제일 좋으니까 그때 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나는 사실 아이도 계획하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찾아와 준 거지. 그 친구가. 그래서 내가 더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잘 모르겠어. 그냥 뭐 정답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언제가 최고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재원이랑 뭐 무기 가지고 그냥 싸우는 거지 않나.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너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뭐 자기 의견이 있겠지만 뭐 결혼 진짜 축하해요. 추천해요. 아이는 축복이죠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게. 나도 좀 그런 걸까봐 좀 겁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나 물론 반대 케이스도 나는 정말 싫어해. 예를 들면 예전에 주호민이 비혼주의는 결혼했을 때 완성된다. 결혼으로서 완성이 된다. 근데 그게 얼마나 자기 와이프한테 신뢰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신뢰되는 말이야. 그래서 침착맨도 한번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맞아. 그래서 나는 그 반대 케이스도 별로지만 나 결혼 너무 행복하고 뭐 아이도 축복이고 물론 축복이겠지만은
축복이 않은 시기와 때가 있을 더 거잖아. 많지. 더 많을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서. 버틸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좀 그런 걸 되뇌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어. 일정 부분 맞는 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응. 이야기하면은 뭐 진짜 그렇지. 사실 내 인생 자체가 다 그런 것 같아. 그냥 그냥 태어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자체가 시작되는 것마저도 다 좋을 수 있나 그냥 좋다 생각하면은 시작됐으니까 계속 가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그 뭐 어떤 환상을 기대하고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결혼이든 뭐 아이든 그냥 시작됐으니까 하는 거지. 그 말은 되게 좋다. 환상을 기대하고서 뛰어드는 것만큼. 근데 진짜 그거는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차라리 고생을 생각하고서 뛰어들면은 뜨거운 물일 줄 알았는데 미지근한 물이면 좋은 것처럼. 아, 그치. 끓는 줄 알았는데 근데 탄산 온천이었어. 끓는 물인 줄 알고서 뛰어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면은 오히려 그래 맞아. 생각보다 괜찮은 데가 제일 좋은 접근인 것 같아. 결혼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데가 더 많았던 것 같아. 나는 좀 그런 면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게 나는 좀 기대를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사실 기대 없이는 또 살 수가 없잖아, 인간이.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그 적정량이 맞아. 중요한 거지. 그래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말 있잖아. 줄 건 줘. 그거. 줄 건 줘? 줄 건 줘. 왜 안 내리니? 그거야, 사실. 결혼하지 말아야 될 4가지 조건. 쉽게 죽는 3가지 방법 얘기하는 그거. 왜 안 내려? 이거지. 근데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다. 나도 이게 어떤 감정일까를 잘 몰랐는데 말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은 게 진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은데? 그 텐셔닝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기대를 좀 하는 편이긴 한데 기대를 안 했던 일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최악이었던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 환상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끔찍했던 절망인데 끔찍한 상상을 하다가 막상 해보니까 더 최악이었던 경우. 뭐야 이거 생각보다 더 아픈데? 더 아픈데 야 이거 개쎄다. 개쎄다. 그게 나는 회사 생활이야. 회사를 갈 때 그것도 은근히 되게 회사를 진짜 가기 싫었는데 또 운 좋게 근데 운 좋게라는 말도 좀 그런 게 진짜 떨어진 사람한테는 좀 그렇지. 그러니까 뭐 나도 열심히 했겠고 또 이제 어떻게 상황이 맞아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 주변 애들은 되게 고마워하는 거야. 회사에 고마워하고 너무 좋고 자랑스러워하고 프라이드가 있어. 프라이드를 가지고. 근데 나는 그것도 아니었어. 왜냐면 난 대학교 다닐 때 회사 안 간다고 했거든. 회사 안 다닌다고 했거든. 약간 그 모찌를 한번 했어. 모찌를 나 안 가라고 했어. 안 간다고 했는데 내가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취업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중이 회사도 아니잖아. 목요일 날에 전역하고 월요일 날에 입사했어. 맞아. 그래서 금토일 3일 쉬고서 갔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 때문이 아닐까? 너무 적게 쉬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공백이 있었다면 또 불안했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면은. 근데 아무튼 나 회사 생활 안 맞을 거란 것도 알았고, 즐겁지 않을 거다. 뭐 그런 환상도 없었고, 근데 막상 들어왔어? 더 족같아, 진짜. 씨발. 근데 그럴 수 있나? 아니, 더 족같아. 군대보다 더 족같을 수가 있나?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계급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막, 뜬구름 잡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몰입을 못해? 그러니까 막 연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혼났냐 하면은, 시트지를 붙여야 되는 게 있어. 그걸 예를 들면은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한 30cm 옆에다 붙인 거야. 그걸로 한 30분을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아니고 나는 이제 쪼수였으니까 그 위에 사수들 2명을 세워놓고, 팀장님이.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건가? 나는 진짜 한때는 한 1년 동안은 사람들 다 연기하는 줄 알았다니까? 트루먼쇼? 진짜로 그때 진짜 믿기 시작했어. 이게 인생이 트루먼쇼일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게 그 회사에서 뭐 매출이 안 나오면은 막 진짜로 막 자기 일처럼. 왜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오냐? 근데 매출이 안 나온다고 내 월급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에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괴리를 좀 해소하는데 한 회사 생활 1년 반은 썼어. 내가
적응하는 거지. 약간. 적응하고서 고통에 적응하는. 그 이제 안 때리는 건 아닌데 두드겨 맞아도 이제 괜찮은 수준에 오는 게 근데 이제 또 새로운 부서에 오니까 또 맞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환상을 안 가지고 시작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 끝내물 줄 알았는데 튀김물이는 거였어. 백두면이 될 줄 알았는데 230도인 거야. 기름이 튀겨지는 거인 거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아무튼 그 뭐 결혼도 환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좀 안 좋은 일이지만 그치. 나는 그런 결혼에 대한 환상도 없지만서도 두려운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되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치. 막말로 맞아. 내가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데 회사를 그만둘 순 없잖아. 그치. 수입이 아예 없어질 순 없잖아. 내가 맞아. 경제적으로 정말 뭐 그 물려받을 게 많다면은 다르겠지만 책임을 또 안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게 많은 것 같아. 책임을 좀 회피하고 싶은 것 같아. 연애할 때도 좀 그렇고. 근데 그거는 진짜 너 말이 맞는 것 같다. 최악이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책임감의 그 유무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결혼이나 이런 거에. 그지. 그러니까 책임 준비가 쾌속선인 거야. 아니 되게 정박을 못해. 되게 그 남자답지 못한 거지. 아니지 그거.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책임감이 없는 것만큼 남자답지 못한 건 없다. 너무 똑똑해서일 수도 있어. 오히려 진짜 짧은 바지를 입고 나시티를 입는 것보다 더 남자답지 못한 게 이제 간신히 가릴 때만 가린 성기를 뒤로 이렇게 보내서 다리 오므리는 그런 것보다 더 남자답지 못한 게 남자답지 못하다는 표현이 나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뭐 어쨌든 남자로서 생각해보자면 책임질 거는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인류 역사상 남자가 보통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많잖아. 유구한 전통이 있지. 유구한 전통이 지금 2000년대지만 1900년 동안은 그랬잖아 보통. 1900년 동안은 요즘 100년 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그치. 그래서 남자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야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성으로서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이거지. 연애할 때도 그렇고 애견남이다. 그지. 그치. 근데 좀 어려운 게 결혼이라는 선택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 그게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서 더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뭐 책임질 만한 그런 상황이 많지는 않잖아 인생에서. 결혼하고 나서. 그지. 근데 그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너가 되게 좋은 어떤 사업 아이템이 떠올랐어. 리스크가 생겨. 아니면 너가 진짜 재밌는 일을 찾았어. 근데 너가 책임져야 하는 그 관계들, 너와 처 자식. 맞아. 고려해야 되잖아. 나는 내 스스로도 지금 책임지기도 벅찬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책임질 만큼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겠지. 근데 그거에 대한 불안은 지금도 있어. 약간, 그래도. 무서워? 무섭지. 근데 약간 이런 거야. 여기에는 안 나타나거든? 근데 여기에 존나 보여. 그러니까 이제 이 흰자로 계속. 주변시로. 주변시로. 까만 얼굴이 계속 약간 내 얼굴을 이렇게 들이대고 있는데. 너 이거 하고 싶지 않아? 막 달콤한 그치. 목소리로. 아니야, 이걸 내가 말하는 거를 들어. 너 이거 하고 싶구나. 해봐 말하면서. 그렇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치우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외적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게 근데 헤쳐 나가야 되는 거지. 제일 큰 이제 일본 신형 군함인 거지. 어찌됐건 나도 사람이고 자아가 있는 사람인데 자아 실현이 중요하잖아. 그 자아를 어느 정도 거세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그치? 거세를 좀. 거세를 하는. 제일 큰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서로 이제 깨달은 거야. 근데 우리가 주말 동안,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매주 돌아오는 주말 동안 오롯이 우리 둘만 있었던 적이 언제 있었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제 처가랑 본가가 다 가까이 있어. 수원에 있어. 그치. 그리고 이제 할머니도 계시고, 처가 할머니. 그래서 이제 주마다 약간 그런 은은한 행사들이 계속 있는 거야. 그지. 뭐 친지 누구 생신일 수도 있고, 누구 어떤 좋은 일이 있는 거나 어버이날도 있고, 현충일이고, 재원절도 있고, 광복절도 광복절도 있고, 그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서로 지쳐 있었는지 조금 그런 뭔가 그 예민한 말투도 생기고 이래서 약간 다투기 직전까지 가다가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도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난 그래서 요즘 내가 드는 생각이 내가 체력이 많이 저조할 때 싸우는 것 같은 거야. 아니면은 맞지. 와이프가 체력이 저조할 때.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사람의 탓이라고 안 해. 생각을 안 해, 아예. 그냥, 이건 컨디션이 안 좋나? 그러니까 그 좀 밥을 안 먹었을 때 예민해지는 것 같이. 그런 것처럼, 혈당이 낮은가? 뭐 이런, 아니면 혈당이 너무 높은가? 뭐 이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게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그 1대1은 사실은 이제 아니구나. 다대다다. 다대다다. 다대1일 수도 있고, 1대 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제일 결혼하고 나서의 첫 번째 충격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너의 말을 들으니까 더 무섭다. 너의 말을 들으니 더 무섭다 진짜. 그러네. 내가 이제 주호민 했던 말을 좀 장황하게 설명. 아니 나는 결혼 비혼주의는 아니야. 결혼을 하고 싶은 날이 올 건 알아. 그냥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들이 너무 무서워. 예를 들면 그 뒤에 배경이나 이런 너한테 그런 설명을 바라는 거 아니야. 그치만 예를 들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지만 가족분들의 정치 성향 중요하잖아. 솔직히 그렇지. 우리 가족들의 정치 성향 난 알아. 이분들 가족 성향 정치 성향 중요하잖아. 중요하지. 그리고 뭐 어떤 삶의 가치관 그분들의 가치관과 우리 가족들의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모님은 도시에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근데 그 상대방의 가족들은 촌에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이런 거. 가족의 어떤 레벨로 맞아. 그런 것도 경제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그지. 안 중요해서 학력적인 것도 중요하고. 학력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멋모르다는 게 맞는 게 이거를 따지게 들게 되는 것 같아. 나이를 먹으면. 한없어 진짜 한없고. 그런 거는 좀 사랑으로 좀 눈이 멀 상태로 가야 되는 거야. 나는 사랑 누가 말했나 내가 말했지 하면서 가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너의 말을 들으니까 다대 다의 싸움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무섭다. 근데 그거는 정말 한 가지 키워드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 그냥 리스펙이 있으면 돼. 진짜 RES PCT로 그냥 이제 그냥 존중한다라고 딱 생각하고 나면은 그냥 다 해결돼. 그래서 근데 너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오늘 있잖아. 이런 거. 근데 나는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 회사 생활의 어떤 원동력도 이런 걸 하는 거였고 맞아. 그 결혼 생활이 그렇든 어떤 좀 수다의 힘이 있다고 믿거든. 수다의 힘이 있어. 막 쏟아내고 나면은 또 채울 시간이 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가족끼리 있어도 너가 사실 짜증난다고 다 짜증낼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짜증나지만 하는 건 일종의 연기잖아. 그치. 근데 그런 에너지, 솔직한 생각을 이렇게 수다로 좀 털어내고 가면은 난 힘이 되더라고. 나는 수다는 좀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 안 되면 글을 써. 힘들면. 블로그. 블로그를 쓰고 그 블로그도 근데 이게 블로그의 단점은 약간 꾸며내게 되더라. 맞아. 그지? 일기장도 그런 거잖아. 일기도 솔직하게 쓰기가 힘들어. 근데 말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솔직하게 나오는 면이 있어. 튀어나와. 100%다 말하진 못하지만 그치. 내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왜냐면 글은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 정돈돼서 쓰려고 하는 그런 맞아.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말로 족같다 하는 거랑 글로 족같은 일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좀 다른 것 같아. 맞아. 그 글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 힘이 더 있고. 근데 이제 사실 말을 더 조심해야 되는 거긴 한데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안 주워 담아도 되는 관계랑 떠는 수다가 그래서 중요한 거지. 그래, 맞아. 그 팀장님이랑 얘기하다가 팀장님이랑 얘기하면은 못 주워 담지만 우리는 그냥 안 주워 담아도 되잖아. 그치. 우리 그 친한 친구들끼리 떠는 수다들은 그래서 다른 맥락으로는 내가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 그러니까 사실 그런 뭔가 욕구나 뭐 털어내고 싶고 입으로 나불대고 싶어하는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난 궁금해. 그게 다 누구나 갖고 있을지. 근데 우리 회사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진짜 조용하시거든. 나는 그래서 인간이 하루에 쏟아내야 되는 단어의 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걸 해소하지? 싶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했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정설이면 그런 사람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지? 아, 나 정신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아. 정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군가를 욕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들 있잖아. 그거를 좀 이렇게 뱉어내야 좀 괜찮아지지 않아? 나는 그렇거든? 나도 그래. 나도, 그리고 아내랑 그런 시간도 많이 가지고. 아, 그지. 그치. 근데 뭔가 아내는 그만큼 나한테 안 하는 것 같거든? 그것도 좀 서운해? 서운하기도 하고, 그럼 너는 언제 이런 걸 푸냐 그랬는데, 아내는 또 그런 생각을 안 가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지. 뭔가 징징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지. 그걸, 테토녀야, 약간. 근데 그래서- 나도 징징거리는 거는 좀 별론데, 징징거린다기보다는, 아니, 이거는 왜 이렇지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MBTI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다. 그지? 어. 아이 성향이거나, 뭐. I 성향이거나, 그런, N 성향이 아닌 S 성향인 사람들은, 맞아. 얘는 상상적인 대화를 싫어하지. 상상력이 없잖아. 그지? 그리고 과거를 반추하는 얘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굳이? 뭐 굳이 이런. 그거 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애들한테 야 그럼 너 집에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해? 뭐 내일 회사 가야 되네 이런 생각한다는 거야. 나는 집에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여행 유튜버가 된다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하고 어느 나라부터 갈까? 어느 나라부터 갈까? 그럼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배드버그가 나타나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나는 좀 약간 그냥 극단에 있는 쪽이고 안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 그치. 그냥 집에 누워서 릴스 보는 게 좋고 그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멋있어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의연한 사람들. 막 주저리 하지 않고. 일상에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 나는 좀 약간 오도방정. 남한테 말하진 않더라도 내 머릿속으로 오도방정을 떠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위기를 대하는. 아까 말했던 나를 패칭하고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했을 때 저 사람이 나 싫어하나? 죽일까? 아니, 저 사람이 나 싫어하나? 아니, 저 사람이 좀 나를 안 좋게 생각하나?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치. 그냥 그걸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좀 더 물어보고 싶어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좋게 해석하는 사람. 좋게 해석하고, 그냥 그 면만 보는 거지. 입체적으로 안 보고. 근데, 그 면만 있는 건데, 사실은. 나머지 면들은 내가 그리는 거야. 그렇지. 사실 그 사람의 의도는 그냥 내가 본 그 장면만 있는 건데, 나는 이렇게 돌려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옆 사람이랑, 차준영 선임은, 뭐 이거 알려줘도 이렇게 얘기하고. NF네, 그지? 나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런 거에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하지 않은. 곱씹는구나. 곱씹어서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그것도 이제 직장 생활에서 좀 안 좋은 면 중에 하나지, 내가. 그러니까 직장 생활 잘 할 수 없는 나의 성향 중에 하나지. 확대 해석하는. 확대 해석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진 않아. 겉으로는 whatever. 그러니까. 집에서 보이는 거. 개최악이야, 그게. 근데 다들 뭐 그렇지. 약간 좀, 스스로 요양할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지. 겉으로는 쿨해 보이고 싶은 거지. 그치만, 나는 신경 안 써 하지만 집에서는 되게 신경 쓰는. 이 이야기랑 좀 닿아 있는 약간 어떤 좀 토픽인데, 질문이기도 하고, 너가 그 꿈에 대해서 말했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의 나의 지금 꿈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되고 싶은 어른은 어떤 어른인지. 어른? 음. 몇 년 뒤를 말하는 거야? 그냥 뭐 너의 앞으로 그냥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당장 내일 되고 싶은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난 좀 세련된 사람 어른이 되고 싶은 것 같아. 내가 내 모습은 안 그려지거든. 내가 10년 뒤에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확실한 거는 회사는 안 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못 바뀌는 또 모르지. 그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치, 거니까. 그치, 내가 그치.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근데 사람이 재치있게 얘기하고, 이런 어른이 되고 싶어. 그런 일을 하고 싶고. 많고. 그치, 이해심도 많고, 내 얘기를 할 줄도 알고, 상대방 얘기 들을 줄도 알고, 어른이 되면 좀 그런 거 잘 못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 아버지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 얘기를 잘 들어줘. 그래, 재미가 있고, 그치. 재미가 있고,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근데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너는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어? 나는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그 앞으로의 창작물에서도 좀 쓰고 싶은 그런 표현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같아. 그 만족이 난 행복의 동의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그지. 되는 거지. 자기 상황을 만족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뭐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치관 중에도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뭐 막 100만 원 한 달에 버는 사람이 있고 뭐 이제 준영이처럼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도 있잖아. 1억 5천. 1억 5천 버는 사람도.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딱 비교를 했을 때 1억 5천을 가져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조금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되게 작아지잖아. 그지. 좀 나는 뭐 비행기를 못 사서 아쉬워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자꾸 더 높은 데를 보다 보면은 그 분야에 짱이 되지 않는 이상 계속 마음이 가난해지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분야의 짱은 한 명이잖아, 한 명. 일장이잖아. 근데 이진이면은 일진이 될 수가 없잖아. 내가 국기대회 2등 했던 것처럼. 그치. 근데 그건 굳어지는 거기 때문에 1등이 되더라도 그 타이틀 방어전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래서. 맞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내가 그 분야를 계속 찾아다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1등일 수 있는. 1등 할 수 있는. 내가 아직도 못 찾았지. 죽어서도 못 찾을 수도 있어. 대부분은 못 찾고 죽지. 그치. 근데 그래서 그거를 계속 찾다가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오히려 와이프랑 수다 떨기 세계 챔피언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은 뭐 3초에 한 번씩 박수치기 챔피언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가 진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타이틀이 어딘가에 있겠지. 그치, 어딘가에 있지. 그리고 그게 찾기 어렵다. 그래서 못 찾으면은 그냥 만족해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뭐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이걸로 그냥 진짜 온전히 다 느끼는 거야. 이제 1원씩 그냥 그 행복을.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자위력도 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챔피언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보다는 지금 내 7등, 8등 2순위에 대한 만족이 더. 그렇지. 그 UFC도 15위부터 랭커잖아. 그러니까 랭커에 익숙해지고. 랭커에. 언랭이어도? 언랭 중에 일장 되면. 그지.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연한 사고에 대한 연습인데. 그것도 좋을 것 같지. 좀 마음이 좀 말랑말랑하고 어떤 거를 쉽게 좀 받아들이고 그런 거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성향이어야 되는 거. 맞아. 너무 가치관이 딱딱한 사람들은 하면 그런 새로운 경험이나 이런 거에서 만족을 좀 덜 느끼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움이 약간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엄청 적대시 하시더라고. 약간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야, 재밌었나 먹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아직 연습이 필요하고 못한 거긴 하지만 이제 태어날 아이에게는 그런 거를 좀 연습을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은 난 궁금한 게 그럼 아이가 뭐 예를 들어 무슨 직업이 있을까? 최악의 직업? 그러니까 벌이와 관련 없는 직업. 벌이와 관련 없지만, 그러니까 최악의 직업이 아니라 그냥 그 성향 자체가 예를 들어 산소 수집가 뭐 이런. 뭐라 해? 뭐 어떤 게 좋을까? 그러니까 너가 진짜 아이가 이제 곧 생길 거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아니야, 나 진짜 다 괜찮아. 괜찮아? 아이도 괜찮을 거야. 예를 들면은 어떤 작가가 되고 싶대. 극작가. 근데 되게 고어하고 아니면은 되게 좀 지구에서 10명 볼 것 같은.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기 좀 민망한 그런 작품들이야. 그렇지만 수요는 있어. 야동의 어떤 그런. 그지. 야동 스토리 라인. 야동 시나리오 작가. 그렇게 되고 싶대. 너 응원해줄 수 있어? 진심으로. 근데 가면 논의를 해볼 것 같아. 왜냐면 나도 그 업력이 길잖아. 그 야동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제 특이 취향이다. 그런 거면은 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메이저한 뭐 그 메이저한 필름사에서 일한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상관없고 뭐 더 작아도 되고 그냥 자기만의 목소리 낼 줄 알면은 그마저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버지 저는 지금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어떤 성직자가 되겠대. 근데 막 조로아스터교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메이저한 성직자여도 성직자로서 그냥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가도 넌 응원해줄 수 있어. 성직자가 아니라 막 갑자기 그 스님이 된다. 스님이 되는 그런 거지. 근데 그거는 조금 그건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생기니까 오히려 좀 자주 못 볼 것 같은 건 좀 아쉽다. 약간. 나는 자식이 생기면은 난 자식 생각이 아예 없지만은 그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 진짜 그 아이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응원하게 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직. 아니 근데 우리 엄마도 항상 하고 싶은 거 해라. 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어떤 진짜 다른 길로 간다고 했을 때 진짜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을까? 나 한번 그거 실험해본 적 있어. 뭐? 내가 언제 한번 그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이 세게 와서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공부해야 돼? 이런 걸로 간 거야. 왓이프? 그러니까 안 한다면 으로 무한도전 그 만약의 특집 같이 만약의 특처럼 그 만약에가 거기까지 다 와버린 거야.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이로 된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 시험을 봤는데 원래 내가 그래도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나 봐. 근데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성적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거 안 해야겠다. 증거 자료가 수집이 완료됐다. 그래서 아빠한테 아버지 저 이제부터 공부 안 하겠습니다. 저 그냥 내가 빵집 열려고 했어. 그래서 그 고1 때 그 그러니까 농고에 가서 거기 제빵과가 있더라고. 그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를 가겠다. 그랬는데 아빠가 뺨때기를 아니 되게 나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해라. 진짜? 그냥 바로. 그래서 그때 원래 내가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완전히 그냥 끊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니 그 중3 때. 대박이다. 그래서 중3 그 이제 1학기를 아예 그냥 완전히 쉬었어. 그랬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무제한으로 공급이 되니까 그때 이제 내가 그 뭐 제빵 학원 이런 걸 원래 다니기로 했는데 거기를 안 다니고 그냥 복싱 학원 다니고 그러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그냥 누워서 뭐 핸드폰 하거나 뭐 게임 하거나 약간 이런 쪽으로 빠졌다. 근데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터치를 안 하는 거야. 엄마도 심지어 터치를 안 하는 거야. 대박이다. 그래서 너무 즐겁게 했는데 우리 형이 엄청 학업 스트레스가 많았거든.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형은 막 이제 이번 시험 1등 했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근데 약간 좀 귀는 가지. 근데 그냥 나는 제빵왕. 나는 박탁구다. 그러면서 쭉 갔어. 근데 2학기 이제 그 중간고사를 딱 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아빠가 부르는 거야. 이제는 너 진짜 하게? 너 된 거야. 근데 왜 6개월 만에 그 마음이 변하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집에서 이렇게 빈둥빈둥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슬슬 긁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 6개월이 내가 봤을 때 아빠로서의 최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근데 너가 6개월 동안 어떤 쇼앤프루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수도 있지. 제빵학원 가서 소주빵이라도 구워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계속 누워서 그냥 핸드폰만 보고 사이월드만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아마 페북이 있었나? 페북이지, 그치. 그걸로 계속 이제 뭐 이상한 거 좋아요 누르고 막 뭐 그런 식으로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가 날 불러가지고 그때 기억나. 엄청 더워서 이 바닥에 그 시원한 매트 깔았는데 너 여기 좀 앉아보래. 아빠는 약간 이 포지션이었고 그래서 이제 나는 무릎 꿇고 앉았어? 아빠 다리로 앉았어? 그냥 아빠 다리로 앉았어.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나는 그때 이제 순수하게 왜 불렀지? 나 잘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저 가기로 했으니까 보니까 내신이 됐었어. 한 170, 180인가? 그래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라서 저 이대로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갑자기 거기서 그러면은 영어 학원만 다녀라. 이렇게 한 거야. 너 해도 돼. 영어 학원만 다녀. 그랬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또 한 번 의문을 가져. 나 진짜 그러면 나야 지금 잘못 살고 있나?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자문을 구했어. 엄마 좀 아빠의 그 심리 상태가 어떠신가? 최악이래. 너 지금 큰일 났대. 너무 불안해하신대. 너무 불안해하다. 그리고 솔직히 자기도 엄청 불안하대. 그래서 너가 만약에 효도를 하고 싶으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돌아와 주겠니? 너가 1등 안 해도 된다. 공부 잘하지 않아도 된다. 경쟁 안 해도 된다. 거기서 내가 그러면은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복싱학원 끊고 이제 진짜 국어, 영어, 수학 다 해주는 대로 갔지.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무사하게 갔어. 근데 그 어떤 멀티 유니버스에서는 쭉 지금 가던 케이스가 있지. 지금 파리바게트 점주님이 되셨겠네. 그렇지 않을까? 아니면 뭐 훈빵집 뭐 그지. 빵사랑 뭐 이런 빵사랑 훈카페 뭐 빵집을 거기 뭐야? 거기 점장
그 파티쉐리? 수원 거기 뭐야? 로데오 거리? 로데오 수원에 로데오가 있어? 수원용 로데오 거리 있어. 아니 말고 행궁동. 행궁. 행궁동에서 행궁에. 빵집 하나 차렸겠다. 그렇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좁아질 수 있는 길을 넓혀준 것 같아. 그러니까 빵은 사실 지금부터 해도 되잖아. 그지. 근데 그때만 할 수 있는 어떤 뭐 고등학교 생활이나 뭐 지금 안 해도 거기서 만났고. 근데 너가 왜 빵이야? 왜 네? 빵을 좋아해? 원래? 그게 아니라 그거는 좀 뭔가 밥벌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갑자기 막 베어링 배우고 막 뭐 그런 공고 가는 거보다는 그런 좀 뭔가 부들부들한 제가 밀가루 만지면서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망해도 내 거잖아. 내 밥이잖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좀 맛없어도 내가 먹으면 되니까. 맛없으면 오늘 내 밥이고 맛있으면 하면 되고. 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철없던 거지. 어떻게 보면 좀 위기였던 걸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 나는 그렇게 원했던 게 없다. 그 정도로 원했지. 그래서 나도 막연했던 것 같아. 실행으로 옮겼던 건 없어. 근데 난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부모가 되잖아. 난처할 것 같아. 근데 응원해주지 못한다? 응원해주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그 자녀가 정석의 길로 그냥. 그러니까 그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활개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꼴찌를 해도 되니까. 1등 되게 망가도 되지만 한 15등, 16등 하는 되게 랭커만 되라. 돼도 좋고. 그리고 일단 내가 초일류 대학에 초일류 기업을 다니지 않으니까 뭐 그 아이가 막 나의 그 허들을 막 엄청 혹가하는 그런 성적을 내진 거라는 기대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래. 사실 지금은 걔가 아이가 이제 나랑 대화도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건강함이 지금은 우선이고. 건강히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잘 나오고. 출품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시작이겠지. 뭐 막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막. 그리고 성적인 그런 취향은 그냥 스트레이트였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만 바라고 있어 지금. 근데 그게 너가 그런 동성애자나 이런 특이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그 LGBTQ에 대한 게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니까 내 자식은 그냥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게 사실 제일 커. 이거 그냥 너 그러니까 친구가 뭐 전자도 맞아. 전자도 그래? 맞는데 근데 그거 하나 때문은 아니고 너가 아까 말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더 진짜 맞지. 그러니까 그게 성적인 걸 떠나서 그냥 가치관적인 것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다 통념이 되는 거를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디든 그 메이저리티에 다수에 속하는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 그치. 어쩔 수가 없나 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사실 마이너를 엄청 존중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나는 마이너들이 제일 멋있고 진짜 그러니까 근데 LGBTQ는 좀 다른 것 같아. 그건 아니고. 너 되게 솔직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취향이 아니라서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해는 해. 그러니까 힘드실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들이 막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아직 내가 못 해봤고. 근데 멋진 건 아니지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내가 하려던 얘기는 뭐냐면 뭐 노래 취향이나 뭐 영화 취향이나 자기만의 취향이 굉장히 확고한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 있는데 그 아이가 그 과정에서 받아야 될 무수한 질타나 이런 거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 막 예를 들어서 뭐 다들 막 1박 2일 막 이런 거 하는데 막 갑자기 혼자서 그 뭐 도전 골든벨 뭐 이런 거를 막 1화부터 정주행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야 뭐 세봄이거든 그 태명이 야 세봄아 너 핸드폰으로 노래 좀 들어보자 그랬는데 막 그린데이 노래를 막 갑자기 뭐 그린데이는 완전 메이저인데? 근데 이제 나이가 뭐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김광석 노래 틀고 이런 그런 거지. 그러면서 뭐 그런 근데 그 정도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으니까 괜찮고 취향인데 그걸로 해야겠다. 만화 노래가 낫겠다. 그러니까 완전 그 어떤 특이 취향으로 가지는 어디든 러브라이브 뭐 이런.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 거고 대다수가 공부를 하니까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왜냐면 대다수가 그런 데 가고 싶으니까 그 길이 안전하고 편하니까인 것 같아. 부모가 되려나 보다 너도. 근데 그래서 아마 우리 가족들이나 뭐 가족들의 가족들도 다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 것 같아 요즘. 그러니까 그게 막 그걸 원해서는 아닌 것 같아. 사실 내 아이가 서울대 가려고 코피 쏟고 나 그거 원치 않아. 근데 그렇게 됐을 때의 그런 안정감이랑 그 안전함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지.
막 걔가 막 아빠 아니요 저 공부할래요. 뭐 아들 뭐 우리 이번 주말에 뭐 어디 가자. 캠핑 갈까 했는데 노노 받아쓰기 공부해야 됩니다. 뭐 이런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 세부하게 좀 뭐랄까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면은 하나하나들은 좀 어긋나도 되지만 이런 개괄적인 면은 총평은 결은 같았으면 좋겠다. 결혼 같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주류와. 주류와. 근데 너는 약간 그런 사회에서 살아야겠다. 그 모든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야겠다 보다는 그냥 얘가 그냥 아 진보냐 보수냐를 물어보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뭐 진짜 특이한 취향이라면은 뭐 미국 가서 살거나 다양성이 존중받는 나라로 가는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가 그런 성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보다는 그냥 따라갔으면 좋겠다 자녀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쪽으로 잘 융화되는 성격인지 아니면은 뭐 개혁을 하는 사람이 될 건지 이제 혁명가가 될 건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지. 왜냐면 다치지 않으니까. 그지. 편하니까. 근데 갑자기 그 아이가 저 혁명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것 또한 굉장히 일어나서 박수 칠 것 같아. 되게 멋있을 것 같아.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박수를 거둬. 박수 걷어들이기. 계속 할 거니? 그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아마 우리 아버지도 비슷했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진짜 보수적인 분이셨거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 태아인 나의 아이한테 공부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셔. 나도 아이에 대해서 좀 그런 기준이 없고 아이 생각이 더더욱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겁이 진짜 많은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어쩔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났는데 얘가 정말 좀 결이 달라. 진짜 천방지축이야. 난 진짜 힘들 것 같아. 천방지축. 천방지축에 그러니까 막 너무 이제 그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아이야. 문제아야.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아. 그거 힘들 것 같아.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 근데 그런 그 영상이나 이런 거에 댓글에 보통 다 부모욕으로 귀결되잖아. 그치? 가정교육 얘기가. 가정교육으로 되잖아. 근데 내가 그래서 아내랑 요즘 제일 많이 나누는 토픽이 그 금쪽이 같은 영상 보면서 우리 애가 나중에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때 악역은 누가 맡을래?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그 제비라는 강아지 키우잖아. 근데 걔가 어떻게 보면은 육아 스포야 지금. 그러니까 미리 보기야 미리 보기. 미리 언박싱 했네. 근데 사실 걔보다 망나니일 수는 없을 것 같아. 사람이. 그래. 걔는 막 뭐 사실 사람이 막 바닥에 똥 싸고 막 그 벽에다 오줌 싸고 이러진 않잖아. 자기 똥 먹고 막 이러진 않으니까. 똥 먹고 그러진 않지. 똥을 막 먹여주기도 않고 막 먹고 와서 나한테 막 푸하지도 않고. 근데 그럴 때 내가 주로 나서거든. 그러니까 막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 주려고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본능 같더라고 약간. 남자가 조금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유전자적으로 좀 그런 게 있겠지. 왜냐면 뭐 진선이가 제비를 낳진 않았지만 모성애가 분명히 있어. 어디 나가서 막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막 똥 먹고 다니는 이야기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해. 그 정도야.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가 나와서도 어떻게 보면 손에 칼을 쥐는 건 나겠다. 그런 막 뭐 안 된 부분을 재단하고 막 뭐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막 떠나가라 막 이렇게 칭찬해주지 못하면서 그 뭔가 무드를 유지하는 역할이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막 문제아적인 기질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좀 참지 못할 것 같아 뭔가. 예전에는 나도 좀 무서웠거든. 남애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너가 어느 정도 재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요즘에? 들어. 자꾸질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방구석에서 울고만 있지 않겠다. 그 아들이 삐뚤어질 때. 그러니까 제대로 맞고 엄청 울 것 같아. 왜냐면 최근에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요즘 새벽 3, 4시에 가장 활동량이 많아 제비가.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난 다음날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집 밖에 나가거든. 그런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새벽 3시면은 이제 제일 잠이 제일 깊을 때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무슨 그 어선에서 고기 잡아 끌어올리는 것처럼 나를 그 잠에서 이렇게 팍 끄집어내. 근데 딱 보면은 별거 안 해. 그냥 뭐 삑삑이 장난감 내 귀에서 씹고 있어. 이렇게 삑삑.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이게 된단 말이야. 야 박재비! 재단 바로 들어가. 재단왕 박지훈이 돼버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재단하고 나서 너무 미안해서 또 끌어안고 막 계속 쓰다듬어 준단 말이야.
아, 어렵다. 어려워. 진짜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어렵네. 그래서 아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이도 엄청 혼내고 방구석에서 뭔가 울고 근데 어쨌든 혼은 낸다. 재단은 한다. 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좀 두려움은 조금 없어졌겠네. 그치. 내가 악역하면 악역을 해야겠다 이런. 악역은 해야겠다. 필요한 것 같아. 약간 요즘은 맞지.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체벌이 금지되니까 집에서는 사실 무한 리필이잖아. 근데 나는 우리 집이 엄청 무서웠어. 집안이 엄했어? 엄마가 엄청 무서웠어. 악역을 어머님이 하신 거네 그러면. 근데 아빠는 약간 별 말씀에 별 터치가 없었고, 그래서 나는 좀 어렸을 때 어떤 결핍 아닌 결핍이 칭찬을 많이 못 들어봤어. 내가 칭찬받을지 해서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칭찬을 그냥 못 들어서 오히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잘한 거를 그냥 자랑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막 미주얼 고주얼 다 얘기하잖아. 근데 나는 엄마가 좀 무서웠었고, 그 누나가 좀 잘 나갔어. 그랬어,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나야 뭐 그냥 뭐 반장 되고 학교에서 상장 타고 이거를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쯤부터는 자랑을 안 한 것 같아. 안 가져왔어 막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막 벽에 걸어놓거나 이러지 않고. 전혀. 그냥 뭐 이거 뭐 상 받았어 말 안 한 적도 있고. 그 우리 엄마는 내가 이제 그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랬으니까 올라가서 고3 때는 내 수능 성적도 몰라. 진짜? 내가 수능 성적도 뭐 얘기 안 하고 내가 대학교 어디 넣었는지도 몰라. 진짜로? 응, 진짜 내가 그냥. 지금도 모르죠? 아니 지금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는 알지. 아니 지원했는지? 지원을 모르지. 그러니까 대학교 합격했을 때는 말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격했을 때 외대 내가 합격했을 때 나 외대 붙었다. 그리고 뭐 어느 대학도 붙었다. 근데 외대 갈 거다. 외대 간 거야. 입학금 넣어달라. 근데 내가 그런 거를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 가족한테. 그건 되게 의외다. 뭔가 준영이 너의 그 가정은 뭔가 막 축하해 막 이러면서 막 샴페인 뻥 터뜨리고 막 근데 이게 그런 것 이게 매형이 들어오면서 좀 달라졌어. 이게 진짜 그 결혼의 어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매형이 들어오니까 우리 집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서로 그러니까 매형은 아무래도 우리가 내가 좀 불편하잖아. 그치. 그리고 부모님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빠의 골프 타수가 좀 줄었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그래? 넘어갈 거래. 매형은 칭찬을 해주는 거야. 아버님 이러시다가 프로 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뭐 예를 나도 본사로 넘어왔어. 그러면 나 이번에 본사 넘어가 하면은 그냥 넘어갈 일을 이제 매형은 주정아 진짜 축하한다. 역시 너 뭐 일 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 분위기가 이제 요즘에는 좀 형성이 되는데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했지. 좀 뭔가 묻어난 분위기. 뭐 나 장학금 받는 것도 얘기 안 했고 그리고 대학 붙은 건 얘기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공부 진짜 잘하다가 한번 미끄러지고 지금 내가 외대보다 좀 안 좋은 대학 갔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확인하고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외대 붙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축하한다. 근데 가족 톡방에 말하지 마라. 누나가 조금 속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가 기억이 나. 근데 은근히 좀 섭섭했겠다. 완전 섭섭했지 그때. 그때는 내가 그래도 난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 공부할 때. 그래서 난 공부하는 것도 알아봐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가족한테. 그냥 가족한테 학원 다니고 뭐 가족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나는 너가 한 말에 덧붙이자면은 칭찬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 그치. 내가 생각한 기준에 맞춰서 아이를 이렇게 좀 다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결핍 아닌 결핍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집 분위기 자체가 좀 그런 분위기야. 왜냐면 뭐 상장 받고 시험 공부 잘하는 거, 시험 잘 보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집이어서 그런지. 근데 좋게 말하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평온한 분위기라는 거잖아, 집이. 그지? 그러니까 집에서는 별로 대화도 없었어. 어렸을 땐. 근데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최근에 이제 엄마 아빠가 크루즈 여행을 갔는데 카톡에 온 거야. 내가 이런 시절이 언제 오나 했더니 드디어 왔다.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이제 와서 너네들한테 너무 고맙다. 지금까지 잘 버텨준 너네들한테 너무 고맙다. 근데 엄마도 그때 어렸으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면은
한 30대 중반 이 나이 때인데 애 둘 키우고 뭐 일을 하고 막 이러니까 정신 없었겠지.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엄마 아빠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우리도 막 스트레스 받던 그 시기를 지나니까 이제 가족 분위기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 같아. 그치. 그때도 막 가족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적인 얘기를 잘 안 했어. 나나 누나나. 뭐 엄마 아빠도 그런 얘기도 그랬고. 그래서 아무튼 너도 자녀 근데 진짜 너무 어려울 것 그치. 진짜 쉬운 건 아닐 것 같아. 그 각오는 되어 있어. 각오되어 있다. 어. 악역도 악역도 사실 나도 남한테 어. 쓴소리 잘 못하는 타입인데 어. 근데 그래도 그런 환경이 돼버리고 상황이 돼버리면은 나올 것 같아. 그런 측면이 뭔가 그러면은 자녀 이름은 정했어? 이름 아직 못 정했어. 아직 안 정했고.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일본 카피 중에 그 이름은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처음 주는 편지라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 근데 그걸 내가 읽지 말았어야 되는데 읽으니까 더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 돌림자 없고 돌림자 없어. 바카스는 별로고. 카스는 영어 이름 삼아서 좋을 것 같아. 카스파크. 카스파크. 바꿔 모든 거 다 바꿔. 그것도 괜찮고 박휘벌도 괜찮고 휘벌이. 그 무한도전에 나온 거잖아. 아 나왔어? 무한. 명수형. 명수형 이름 지을 때. 그랬을 때. 그래서 근데 그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그 가족들의 그 뭐랄까 좀